4.13 총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주간 키워드에서는 4.13 총선에 관한 주요 내용과 유권자가 착각하기 쉬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박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4.13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정 어떻게 진행됩니까? 다가오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주요 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각 정당별 후보와 무소속 후보는 이번 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후보자 등록을 완료를 해야 합니다. 완료된 후보를 대상으로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기간 개시일이 시작이 되겠는데요.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을 대상으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선상투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전투표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4.13 국회의원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겠습니다. 개표는 투표 종료 이후 바로 시작이 됩니다. 네, 우리 지역도 이번에 선거구 획정에 따른 선거구 변경 지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네, 선거구 획정에 따라 광주 전야 지역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동구가 인구 하한선이 14만여 명 미달로 인해 동구와 남구가 합쳐졌습니다. 합쳐는 졌지만 각과 을로 나뉘어져 기존 8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전남의 경우는 장흥 강진 영안과 무안 신안, 고흥 보성이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11석에서 10석으로 한 석이 감소하게 됐는데요. 순천의 경우는 인구 28만여 명으로 기존 곡성과 분리돼 독립선거구로 남게 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달 24일, 25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입니다. 선거인 명부를 3월 22일부터 5일간 작성하고 이 기간 동안 거소투표 신고를 받습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3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이고 사전투표 기간은 4월 8일, 4월 9일 이틀간이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선거일인 4월 13일 오후 6시 투표가 마감된 후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되는 대로 개표가 시작됩니다. 동구와 남구가 통합되어 국회의원 선거구가 둘로 나뉘어 동구 남구 갑 선거구와 동구 남구 을 선거구로 획정되었습니다. 동구 남구 갑 선거구는 남구에서 동구로 넘어간 6개 동을 제외한 지역으로 남구 봉선 1동, 봉선 2동, 월산동, 월산 4동, 월산 5동, 주월 1동, 주월 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등 총 10개 동이 해당됩니다. 동구 남구 을 선거구는 동구 전체 13개 동과 남구 지역 양림동, 방림 1동, 방림 2동, 사직동, 백운 1동, 백운 2동, 6개 동이 해당됩니다. 또한 북구 을 선거구에 속한 임동, 오치 1동, 2동이 북구 갑 선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자들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예비 후보 등록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11일 기준 광주 지역의 경우는 총 49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평균 경쟁률은 6.1대 1의 상황인데요. 남성은 41명, 여성은 8명으로 여성의 비율은 전체 19%가 되겠습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는 총 88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이 됐습니다. 10곳의 선거구니까 경쟁률은 8.8대 1이 되겠는데요. 전남의 경우는 88명의 예비 후보 가운데 단 2명만이 여성 후보로 등록이 됐습니다. 여성의 비율은 1.7% 되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는 동구청장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광주 동구는 호남 정치의 1번지라고 불릴 만큼 관심이 뜨거운데 차기 구청장을 향한 지역의 관심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동구청장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우선 동구청장 재선거는 총 9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1명, 국민의당에서 7명, 무소속이 1명입니다. 이 가운데 2명의 후보만이 여성으로서의 출사표를 던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유권자들도 알고 있어야 하는 게 투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투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네, 기존 투표 방법과 많이 달라지는 것은 없겠습니다. 만 19세 성인이면 지역민 누구라도 투표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제시한 후에 본인 인증이 통과돼야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가시게 되면 투표용지 2장을 수령하게 됩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각각 한 장씩을 받게 되는데요.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가셔서 정당과 후보자를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중복 기표를 하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 처리가 되니 이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가 끝나시면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함에 접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우선 투표용지 후보자라는 사이에 여백을 두기로 해 2개의 선 중 하나에 걸친 경우는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2선에 모두 걸쳐 기표한 경우에만 무효표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여백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선에 걸쳐 기표한 경우 논란이 잦았습니다. 또한 건전한 정치 문화가 정착되도록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및 그 가족과 관련한 특정 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는 일반 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자나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은 수용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네, 선거 기간에는 각 후보자들이나 유권자들도 주의할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유권자들이 쉽게 생각하고 자칫하면 지날 수 있는 그런 선거법, 특히 또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평소 아무것도 아닌 행동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터넷 또는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전파하는 행위입니다.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인터넷상에 떠도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공개된 게시판에 쓰는 것은 후보를 지지하는 자신의 소견을 밝히는 유권자의 권리로 허용이 됩니다.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것 또한 유권자의 권리로 자유롭게 특정 후보의 공약 등을 비판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들어 비판할 때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선거운동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단체 문자 전송으로 20인 이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인이 초과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단 따로따로 1인에게 전송해서 20인이 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유권자들이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SNS를 통해서 이렇게 인증샷들 이렇게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도 주의할 점들이 있다면서요. 네,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투표는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단순하게 투표한 행위를 가지고 인증한 사진 업로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표용지를 찍거나 특정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해 알리게 되면 선거법 위반 행위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투표 당일 투표소 밖에서 유명 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도 됩니다.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면 선거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해서 SNS에 올리면 안 됩니다. 특히 선거 당일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을 메신저나 SNS에 프로필 이미지로 등록을 하면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예비 후보의 SNS에 예. 이 좋아요 같은 이런 공감 버튼을 눌러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실제로 대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국회의원 예비 후보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교사가 좋아요를 클릭을 했습니다. 다른 글에도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눌렀는데요. 대전 선관위는 이 부분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될 수 있으니 좋아요를 취소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좋아요를 눌렀다고 해서 그것까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보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 선관위의 이런 경우에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런 행위 또한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좋아요를 자주 누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중앙선관위도 공무원이 예비 후보의 SNS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하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평소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선거법 위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인데 네. 좀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선거법 위반 시에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출마 예정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 향응이나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아주 큰 액수입니다. 네네. 하지만 구제 방법은 있습니다.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즉시 신고를 한다면 사안에 따라서 과태료가 면제가 되거나 신고 포상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고 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되나요? 네, 신고 포상금은 최고 5억 원까지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의 경우에는 역대 최고액인 3억 원까지 지급이 된 바 있는데요. 또한 예비 후보자로부터 사진이나 동영상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게 되면 이걸 선관위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광주시 선관위를 통해서 올해 선거법 단속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거법을 안내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안내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와 매수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방행위, 불법 여론조사 행위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 결과 공표 방법을 위반하는 등 민심을 왜곡하는 불법적인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할 것입니다. 네, 과태료나 신고 포상금을 따라서 이런 선거법 위반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